자, 이어서 계속해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집에서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내 기관에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발표 없이 바로 토크 콘서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박성우 주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류다경 대리님 반갑네요. 네, 작년에 이어서 또 구면이라서 제가 얼굴 낯이 익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손정현 행정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끝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서유정 주인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인사를 드렸고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속기관이랑 현재 맡고 있는 업무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처 박성우 주임입니다.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국토부에서 위탁받은 주택도시 기금을 운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의 사업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출자를 심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네. 아니, 그럼 들어가자마자 그 업무를 맡으신 거예요? 언제 입사하셨어요? 저 이번 하반기에 처음 입사하게 돼서 지금 이제 처음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출자해야 되고 막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쏠깃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임님. 자, 이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류다경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경영평가라든지 내부 성과 평가 그리고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맡은 혁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사의 아무래도 업무 효율화 방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작년과 올해 보직이 똑같으신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으세요? 작년이랑 지금이랑 조금 성장됐거나? 사실 작년이랑 올해랑 저는 아직 똑같은 업무 맡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더 적응력은 높아졌던 것 같아요. 1년 정도면 적응이 좀 될 수 있는? 네. 네, 분기를 한번 다 도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사관리실에서 복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정현 행정원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직원들의 근태 및 휴가 등 복무의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구성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 부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우리 그 손정현 행정원님은 여기 기관을 올인하신 케이스인가요? 기습 질문이에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네. 어떻게 근데 면접을 되게 잘 보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첫 면접에 합격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왜냐면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딱 말에서 나오는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저희 사전 감사합니다. 없었잖아요, 인터뷰. 그쵸?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에 합격해서 좀 무리하지 않게 2년, 3년 동안 취업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꿀팁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보증기금 부산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유정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부산 지점에서 기술 평가를 바탕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융통이 가능케 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사 언제 하셨어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입사했습니다. 하반기에 네. 입사를 했는데 중소기업에 지원을 대출을 해주고 뭐 이런 업무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보증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그런 업무를 하셨었어요? 아니요, 첫 직장이어서 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저도 지금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면서 배우면서 해야 돼요. 또 이 면접을 이렇게 준비하고 채용 준비하려고 진짜 얼마 준비하셨어요? 입사까지? 저는 약 1년 정도 1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 8개월 정도. 8개월. 네. 저도 8개월. 8개월. 왠지 8개월? 응? 저도 한 1년 정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1년 내외로 다 그래도 취업을 하셨네요. 그렇게 열심히 취업을 했는데 또다시 배우고 있다고. 아, 여러분. 자, 취업이 됐다고 해서 손 놓은 게 아닙니다. 들어가고 나서도 업무에 대한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2, 3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런 인사이트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떻게 해서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사전 질문 주신 분들 있어요. 제가 번호 말씀드리면 당첨된 거니까 나중에 토크 콘서트 끝나고 앞쪽에 오셔서 저희 스태프분한테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그쵸? 3457번님. 네. 입사하신 기관만 목표로 두셨나요? 네. 아까 한 분 이야기 들었고, 네. 다른 기관도 함께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것도 준비하셨다면 같이 준비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은행과 일반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들 한 놈만 봐, 뭐 이렇게는 아니셨을 것 같고 공기관 여러 개를 보셨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 2분 정도만 이야기 들어볼까요? 나 이거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웃으시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우리 대리님, 류다경 대리님. 네. 사실 저도 저희 회사만 보고 준비하지는 않기는 했는데요. 저는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따로 은행 같은 곳은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금융공기업도 A매치랑 B매치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A매치와 B매치를 동시에 준비해서 아무래도 주관식 기업과 객관식 기업을 같이 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관식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행시 교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객관식 기업, 그러니까 저희 기업처럼 객관식 문제를 출제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경제학이라든지 정병렬이 경제학 연습이라는 그런 경제학 교재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자, 그쵸?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 좋나요? 네. 우리 회사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네, 막간의 홍보 타임 잠깐 드릴게요. 네. 5자로 우리 회사를 홍보한다면 네,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5글자로 표현을 하자면 수평적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금융권의 금융공기업이나 아니면 금융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 수직적이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신입사원으로 처음 입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저희 회사는 되게 수평적인 분위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입사원으로서 선배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편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서도 되게 저희가 수평적인 분위기라는 게 많이 와닿아서 저희 공사의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건 아니시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잘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였습니다. 자,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내가 준비 열심히 해왔다 하시는 분? 네, 하세요. 네, 주임님 막 꿈틀꿈틀거려. 내가 하고 싶어서. 네, 네 해주세요. 네. 저도 아까 대리님처럼 저는 사실 행정고시를 좀 오래 준비를 하던 케이스라 좀 원래 준비를 하던 경제학을 조금 활용을 하고자 금융공기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매치, A매치를 모두 다 준비를 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의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출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 필기 시험을 쳐서 좀 많은 실전 경험을 익히고자 저는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우리 회사 홍보 타임 드리겠습니다. 오자 토크. 네,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포근한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포근한 조직. 네, 제가 포근한 조직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제가 신입 사원으로 처음 왔을 때 좀 가장 놀랐던 부분이 저는 팀장님 또는 처장님이 저에게 이제 당연히
좀 지시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좀 반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좀 존댓말을 또 존중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좀 제일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제가 출자 업무를 심사를 하다 보니 많이 업무가 어려워서 제가 많은 신입사원이라 실수를 하는데 오히려 신입사원은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업무를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다. 또 공부 방향도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또 다른 이름인 허그처럼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이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 생각이 과연 3년 뒤에, 5년 뒤에, 7년 뒤에도 같이 공존할지. 왜냐면 이분들 지금 따끈따끈한 신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별 이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시고, 아, 저 회사 저런 오자 토크 할 때 저런 홍보했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예,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저는 한 곳에 바로 붙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준비는 많이 하셨지만 네, 맞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자면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이 중요한데 여전히 많은 지원자분들은 자소서에 적는 거에 되게 어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소서 얼마나 쓰셨어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쓴 과정 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준비했는지. 저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가 했던 활동들을 인풋과 아웃풋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본인이 가져야지만 자기소개서에 단순히 내가 한 활동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투입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를 도출해낼 수 있고 그걸 토대로 내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어떠한 역량을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를 담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투입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아웃풋을 산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하셨어요? 활동들 자소에 쓸 때. 저의 경우에는 멘토링이나 봉사처럼 사회적 기여 성격이 강한 활동들을 주로 적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과하세요? 아니요, 문과입니다. 근데 문과인데 워딩이 저는 이제 문장을 잘 보고 단어를 보는데 산출하고 도출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길래 문과인데 이렇게 적응이 되어 가나 봅니다. 회사 속에서. 예. 자, 좋습니다. 그럼 옆에 또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기술보증기금의 주인님도 동일한. 저도 자소서 작성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제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점은 질문에 맞는 답을 하자였습니다. 타 지원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쓰려는 욕심을 내다 보면은 또 질문의 요지에 맞지 않게 좀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화려하게 쓰기보다는 질문의 목적을 생각하고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을 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면서 썼던 점이 서류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연장선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뒤쪽에 보니까 손 흔드는 라이언 씨가 루틴 공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업무를 이제 입사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질문이 있었어요. 준비 시절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됐는지. 맨날 앉아만 있나요? 활동도 하라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임님 말씀 주세요. 네, 저는 그래도 좀 움직여야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운동 시간을 좀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시에 기상을 해서 9시 정도는 신문 스크랩 정도를 이제 신문을 구독을 하고 어떤 신문들? 저는 경제? 경제 신문이랑 특히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이라 이제 네. 부동산 금융 파트를 이제 신문 스크랩을 따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밥도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좀 휴식을 하다가 네.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는 이제 저희가 NCS랑 전공을 2개 다 치다 보니까 10시부터 1시까지는 NCS를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운동도 좀 하시고 네, 어떤 운동을- 운동 하셨어요? 그건 저는 좀 걷기 운동 걷기. 운동이랑 또 그래도- 거창한 운동을 한 줄 알았는데 걷기. 예. 랑 그래도 기회가 중요하죠. 시간이 된다면 조금 웨이트도 웨이트도 조금 하려고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요하죠. 랑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1시부터 또 저녁 먹기 전까지 6시까지 또 전공 시험 경제 공부를 하고 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10시까지 경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공부를 좀 보상 심리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10시 이후에는 꼭 1시까지는 꼭 게임을 하든가 웹툰을 보다가 조금 쉬는 롤 루틴- 하셨어요? 네, 롤도 하고 오. 여러 가지 게임 많이 했습니다. 저 이분들 다 모르거든요. 근데 다 찝어대죠. 롤 했지, 한 번에 됐지. 저 몰라요. 오늘 처음 뵀거든요. 아,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다음날 몰입이 또 확실하게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걸 1년 동안 하셨나요? 사실 저는 고시까지 준비를 해서 공부로 양을 했을 한 4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꾸준히 좀 쉬고 또 공부를 하는 그런 페이스 조절을 좀 잘해서 올해 좀 공부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년 동안 고시 공부하셨고 또 페이스 조절하는 것도 이제 터득을 하셔가지고 입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아우 다행입니다. 또 루틴 공개해 주실 분 우리 행정호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루틴을 안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지치지 않고 오래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압박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집중이 되면 집에서도 공부하고 카페에 가고 싶은 날에는 카페에 가서 공부도 하고 독서실도 가고 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부하고 만약 오늘 하루 공부 할당량을 만약 못 채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좌절하지 않고 다음날 또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괜찮은데 그 상황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기관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하루하루 그래 파이팅 하자 하다가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현타가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뒤에 또 주셨어요. 예, 슬럼프가 오면 어디로 내려간 것 같은데 저기 있네요. 땡땡님 전공 공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대리님 슬럼프가 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취준 기간이 짧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슬럼프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아까 주임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일주일 단위로 시간 계획을 잡았을 때 저는 그 중에서 무조건 쉬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취준을 시작했을 때는 그냥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해야지 이런 각오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공부에 집중도 되지 않고 나는 분명히 공부를 하면서 머리에 밀어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 다음날 책을 펴보면 하나도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이런 슬럼프가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일주일에 뭐 이틀은 무조건 쉬겠다. 공부를 아예 책도 펴지 않고 쉬겠다. 이런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오히려 그 중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뭐 5일 정도만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5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저희 루틴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공부 시간, 사실 앉아있는 시간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슬럼프도 오지 않고 저는 뭐 다른 활동도 그러니까 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같이 생기더라고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라기보다는 사실 노는 거죠. 노는 게 취미예요. 네, 뽀로로인가요? 네,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자, 우리 마지막에 지임님은요? 네. 저도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데 저는 주 6일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고 하루에 또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다음날 루틴이 또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어서 딱 8시간만 공부를 하자 계획을 세우고 주 6일 8시간 공부 목표를 딱 달성을 하면 또 하루는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제일 빠른 버스를 타고 하루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 오는 식으로 좀 많이 환기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여행을 좀 자주 다녔던 것이 좀 제 마인드 컨트롤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입사 우리 취업 준비하면서 오늘은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이렇게 끊자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서 마음이 짠하면서도 참 대견하게 지금까지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아나운서 공채 친다고 막 준비할 때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막 저는 산에 많이 갔어요. 서울에 있을 때 북한산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각자가 할 수 있는 힐링 포인트, 그걸 한 3시간 쉬거나 뭐 이틀 쉬어버린다. 딱 그걸 조절을 잘 해주셔서 지금 자리까지 잘 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슬럼프 극복하시는 노하우가 있을 텐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더 대단해서 막 여기 있고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 현직자가 해주는 이야기 듣고 아, 오늘 돌아가서는 내가 하는 게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부는 1년 안에 끝난 것 같네요. 네, 최대한 빠르게 우리 끝내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NCS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NCS 필기시험 전략, 나만의 꿀팁 빠르게 한 개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네. 먼저 그럼 여기서부터 할까요? 네, 주임님부터 할게요. 네. 저는 틀리는 걸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계속 맞추는 문제 틀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먹혔나요, 그 전략이? 네, 그렇게 고득점은 못했지만 좀 비중이 높은 전공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서 필기 전형에서 합격률이 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도 사실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강점을 더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의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자. 그래서 평균 점수를 향상시키자 하는 목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NCS는 본인의 위치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NC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수가 정말 잘 오르지 않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공사 필기 같은 경우에는 30%는 NCS 그리고 70%는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NCS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준비생분들은 잘 없으시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들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으시는데 나 혼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금 합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NCS를 쳐보셔서 자신의 점수를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NCS에 조금 뭐 2달 정도 시험 시작 2달 정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NCS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면 먼저 미리 좀 NCS를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아까 강점을 더 강화시켰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오히려 약점을 좀 보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NCS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을 하나씩 빠르게 풀 수 있는 전략들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좀 NCS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점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저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 약점에 있는 문제 유형들만 많이 모아서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그 유형만 풀고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저만의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하나씩 채워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해답은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뭐 하는 업무인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펙들도 되게 좋으시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각자 들어갔을 때 준비했던 스펙들 혹시 있으시면 공개 가능한 선 안에 나는 어떤 스펙들을 쌓아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뒤에서부터 할게요. 기술 보증의 서유정 주인님, 나는 어떤 걸 쌓아서 여기에 일단 스펙적으로 지원했다. 좀 정량적인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격증을 신용분석사랑 ADSP를 땄고요. 그다음에 인턴 경험 1회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분석 동아리와 기업분석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우리 회사 홍보 오자 타임 한번 할까요?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간 우리 회사 좋습니까? 네. 기술 보증 기금은 저에게 성장 부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은 보증 기업의 스타트업에서부터 스케일업까지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부스터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법적 지식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기본은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저는 성장 부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조금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관련되어 있어서 초창기에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하나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성장시키지, 매출을 일으키지 할 때 그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심사하셔서 돈도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하는 곳이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취업만 생각하셨다면 만약에 기술보증기금 들어가면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는 업무에 대해서 생경하실 거예요. 그래서 경제뉴스 많이 보시라. 예, 공공기관이 돌아가는 사이클이나 루틴들을 어떻게 알려면 신문 많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저도 신문 구독해서 보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스와이프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시고요. 딱 나와 있는 그 신문의 면들을 보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들, 워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자소서 쓸 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신문 구독해서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정량적인 스펙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뭐 토익이라든지 한국사 그 정도 한국어 자격증 그 정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멘토링이나 봉사 같은 그런 활동들을 아무래도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우리 회사, 날 받아준 우리 회사의 장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자로. 저는 저희 기관을 5글자로 해양의 진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해양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추신 연구원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영도 동삼 혁신지구 해양 클러스터의 대표 연구기관이기도 하고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점이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 과학부터 기술 개발, 정책 지원까지 해양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출근을 할 때도 바다를 볼 수 있고 점심을 먹고 나서 바다 산책도 가능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양의 진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산 지역의 공기관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해양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아시면 좋죠. 부산에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신문에 있을 거고 또 기관에 들어가셔서 사이트에 보셔서 어떤 워딩으로 요즘 밀고 있는지 우리 기관이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마다 면접 전형이 다르고 처음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일 막막한 전형이 면접이라고 합니다. 자,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딱 보면은 아직까지도 신입사원 느낌은 나요. 네, 지금 면접 보라고 해도 어디든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류다경 대리님,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죠? 네.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 면접 같은 경우에는 AI 면접부터 1차, 2차 면접까지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PT랑 인성 면접 2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사실 PT 면접이 다른 기업이랑은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금융 시사와 그리고 뭐 공사에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제직렬로 입사했기 때문에 경제직렬과 관련된 그런 전공 문제를 PT 면접장에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이순환 문제집을 풀면서 이 문제는 면접장에서 어떻게 풀어내면 좋겠다. 어떻게 말해야 면접관들께 전달력이 좀 전달이 잘 되겠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대비를 더 열심히 했는데 자기소개서를 당연히 숙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경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평소에도 경험을 2갈씩으로 작성하고 거기에 제가 어떤 부분을 노력했었고 어떤 부분을 느꼈고 이런 부분은 공사랑은 어떻게 접목이 되겠다. 이런 부분 정도만 1-2줄로 뭐 2-3줄 이렇게 써놓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시면 뭐 나중에 면접장에 가셔도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자유자재로 찾아 쓰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면접 질문은 우리 가장 연차가 오래된 우리 대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벌써 30분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기관을 대표해서 이제 현직자 선배로 이렇게 왔는데 앞에 계시는 우리 신입사원들 그리고 뭐 중고 신입일 수도 있어요. 예,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처럼 결국에는 어떻게든 열심히 하시면은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도 하시고 떨어지다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은 결국 모두 원하시는 원하시는 직장에 직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어서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원래 하시던 방식대로 끝까지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꼭 저희 공사에서 볼 수 있었으면 오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나 뵀었어요 하고 이제 가면은 더 챙겨주실 건가요? 말하시면 네, 말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또 그게 또 인연입니까? 우리 아까 한국남부발전에서 그 차장님이 그러셨죠? 19년도에 여기 참석해서 취업했다고? 네, 좋은 꿀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네,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는 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열심히 준비 잘 하셔서 그 한 번의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에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취준생 시절에는 스스로의 부족한 점에 매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스스로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걸 자소서랑 면접에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스로의 의지나 이제 강점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멘탈 잘 잡으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5시까지 부스 운행하니까요. 요 네 분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으신 거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보지 마요. 내년에도 제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우리 보지 마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수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